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면에서 일단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조 원의 돈을 풀어서 더 많이, 더 넓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한데 당장 소상공인들은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알맹이란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실제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어떤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실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일단 저희가 전화 연결을 먼저 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면서 현재 식당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기도 하죠. 이근재 부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자영업 몇 년 차신 거죠? 제가 그 직장 생활 리비아 해외 갔다 와서 1년 쉬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세운상가 옆에 있는 왕벌 식당을 현재 24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24년째.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처음에 6명, 95년도 6명까지 뒀다가 네. 조금 줄어서 현재는 3분을 두고 있고, 아침에 어머님이 89살인데 6시에 나와서 같이 1시 반까지 일하고 들어가십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제 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비근한 예로 축구장에다가 그 프로 축구 선수들, 실업 축구 선수들을 대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생 그 운동장에다가 그 체력이 안 되는데 그 국민학생이 먼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음료수 주고 빵 주고 빨리 뛰라고 한다고 해서 그 체력이 소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거보다 경기 부양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경기 부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자영업자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도 그렇고요. 뭐 세액공제, 특별 대출, 긴급 융자를 낼 때도 이자 혜택도 주고요.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는 게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결과물인데 이 정도로 또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부족한 건 아니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진짜 해주시려고 노력했는데 카드 수수료 문제만큼은 의무 수납 때만 폐지되면은 시장 경제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코스트코에서 그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0.7%, 0.8% 협상해서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의무 수납 때만 폐지가 되면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 얼마든지 낮춰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 돈 자꾸 그 이자 혜택 준다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도 빚내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경기만 좋으면은 그 이자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좀 해주시는 거 고맙긴 고맙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출은 멈춰진 매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이 경기가 부양되기 위해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일단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해달라. 저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수용 가능한 데가 있고 수용 못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님 그 공약사항이라고 그냥 뭐 틀에다 딱 찍어갖고 마라도부터 뭐 연청까지 전부 다 최저임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그 작년부터 맨날 얘기했던 아마 올해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8월 이후에 결국 그 고용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용의 제 문제는 뭐냐면 취약 근로자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전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이 문제를 이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방법적인 면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 500개 되는 국책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도 하신 거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 한두 가지 할 게 아니고 뭐 종합적인 거시적인 경제 구조나 경제 흐름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그
현 진단을 좀 정확해서 거기에 맞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우리한테 혜택도 없고 우리가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주는 거 갖고 너무 생생내는데 그건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합니다. 수원경연합회 부회장이시기도 하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정부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그 뿌리적인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현재 경제 지표가 현재 성장률이 2.3%, 2.5%, 3% 이하대인데 현재 올해 16.5%, 내년도에 10.9%, 그럼 29%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 2%, 3%인데 어떻게 임금을 30% 올려놓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거국적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최고 권력자로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원경연합회 이근재 부회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답답한 것도 있고, 네. 예, 참 뭔가 글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 평행선을 뭔가 달리고 그런 느낌을 있죠. 지울 수가 없어. 네, 어떻게 평행선을 들으셔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회장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단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우선 그렇죠. 소상공인 측에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알맹이 상당하다. 아니냐. 예.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은 3%가 안 되는데 이 급여, 임금은 뭐 최저임금 기준이긴 합니다만 30% 가까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 이제 하소연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좋은 비유가 하나 등장했는데 네. 자, 프로 선수, 실업 선수, 대학, 뭐 중고등학교, 예. 초등학교 선수를 한 운동장에 몰아넣고 축구 경기하라고 시켜놓고 지금 여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초등학생인 셈이죠. 근데 빵하고 우유 먹이면서 열심히 뛰어 그런다고 되겠느냐 경기가. 체력이 다 다른데 말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건 최저임금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경제 구조의 이야기니까. 예. 이것을 정부가 좀 구조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우리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대목이 하나 들어있는데 네. 경기가 잘 돌아가면 우리 대출 받고 필요하면 이자 많이 낼 수도 있다. 그러게 앞서 그렇게. 예, 카드 수수료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제도만 조금 보완되면.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매출이 멈췄다는 게 문제다. 이걸 핵심 사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매출이 멈췄다 하면 시장의 파이가 지금 커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웬 말이냐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타겟이고 알맹이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지만 사실은 재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7조가 뭡니까? 70조를 쏟아부어도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비교해드리면 지난 13년간 153조를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 구조 속에서 필요한 곳에 직간접적으로 이 대책 자금이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조가 잘못돼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7조 안에. 아까 이제 이 부회장 얘기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돈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아까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우리가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달라. 그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한 연구와 촘촘한 대책의 이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사실은 이 부회장께서 제가 듣기에는 최저임금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정부와 좀 더 이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소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똑같은 7조를 쓰기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는 돈이 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은 환영하는데 저는 이게 정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의 파장으로 타격을 받는 비용 구조의 어려움 끌어안아야 되는 이 부분을 7조의 그럼 정책 자금과 이번 계획이 서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전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임대료 문제도 어제 나왔어요. 예. 근데 임대료 지금 5년 기한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이제 보증 한도 같은 것들을 훨씬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자체적으로 이제
턱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임대료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감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느냐, 네. 비용을 세이브하는데.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책은 장밋빛 희망을 주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멀어 보이고 최저임금은 당장 올해 내년부터 나가야 되는 돈이다 그러게요.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간 걸리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책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좀 의아하다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예시를 보면은요, 그 네. 기준이 뭐 편의점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연매출 5억 원 이상인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연매출 5억 원 이상 우와. 되신 분들이 연매출 얼마나 5억이면 저분들의 되겠습니까? 이 시장 구조 생태계에서는요. 예.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500만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400만 명 이상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100만 단위로 자르겠습니다. 400만 이상이 1인 자영업자예요.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하시는 20여 년을 지금 식당 경영하시는 그렇죠.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상권도 좋고요. 그런데 저분이 6명 있던 직원이 지금 3명을 쓰고 예. 있는데 80대 노모가 맞아. 새벽에 같이 나와서 오후 1시 반까지 일을 거들어주고 가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특성은 가족 경영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문제예요. 예. 가족들은 인건비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네. 무임 노동을 하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용돈을 받아 쓰는 자녀들로부터. 네. 그럼 이제 이런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 5억 기준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음. 매출 1억 내외가 대다수예요. 네. 그나마 거기서 한 월 2, 300만 원 생활비를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적자만 안 보면 다행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저 기준으로 본다면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 잡아야 되는데 5억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철봉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밑에 지금 쏠려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부지기수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잡는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근데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그동안 너무 하위에 이 지원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중상위도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매출이 5억이어도 적자 보는 이제 그렇죠. 가게라면은 이것은 어렵긴 마찬가지니까 과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30인 이상 300인까지의 작업장에도 혜택들이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보면 좀 광폭으로 넓혔다는 느낌은 정부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5억 규모로 그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네, 네. 사업 구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미만의 지금 좀 처절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이번에 좀 중요하게 돌봐야만 한다. 이런 말씀은 꼭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현실 인식이 뭐 좀 뭔가 핀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뭐 정부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비판이 워낙 그러니까 안 좋은 평가들이 네, 나오니까요. 네, 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정말 현장 밑바닥 민심을 듣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고 그 들은 거를 그대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게 이 결과물인데 네네. 결과물 내놨더니 또 이런 식의 이제 네. 피드백이 오니까 좀 답답함을 예. 토로하는 면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어제 나온 지원 대책 뭐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세부 항목별로 보면 아주 나름대로 빽빽합니다. 네. 정부도 고심을 한 그런 역력함이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보이고 종합 선물 세트가 맞아요. 이 네. 최근 들어서 나온 이제 지원 대책 중에는 역대급 대책입니다.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재정 투입 확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7조 원이 국고에서 정말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쓴 거고 지금 내년도에 올해보다 그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그 고용에 투입되는 재정이 한 3조 원 정도 이상 늘 거로 보여져요. 또 저출산,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 절벽 중요한데 그것도 수조를 늘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7조라고 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생했다. 아까 이 앞뒤에 부회장도 앞서서도, 고생했다는 예.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아. 맥을. 왜냐하면 직간접 7조를 투입하는데 이 맥이 뭐냐면 정부는 시장에 적자 보는 걸 정부가 메꿔줄 수 없어요. 그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매출이 5억 미만이건 5억 이상이건 고용인이 30인이 안 되건 30인이 넘건 또는 5인 미만의 작업장이건 1인 자영업자건 다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시장에서 벌어진
적자를 정부가 메꿔줄 수도 없고 메꿔줬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건 자본주의 시장 원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마중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퍼넣는 겁니다. 시장에. 그럼 문제는 막혀있던 물꼬가 트이면서 시장에 돈이 돌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파이가 커지고 하면 저분들 최저임금 말이죠. 20% 올려도 뭐라 안 할 분들이에요. 자, 그동안 너무 우리 임금 구조가 박했구나. 근데 시장이 안 늘어나고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비용을 끌어안고 이제 주판 튕기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인건비 더 주시오.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삶도 피폐하니까 정부는 제일 밑바닥, 바텀. 그러니까 이 올린 것이 전체 임금이 11% 올라간 게 아니고 정말 못 받던 분들의 임금의 수준을 상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파장이 왜 커지냐면 비용 구조에서 답이 안 나오는 요구를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라고 상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더 큰 역할은 뭐냐면 시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자로 축약이 됩니다. 내수 진작,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유도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카드 수수료도 깎아줄게, 특별 대출 해줄게, 이자도 좀 제한해줄게 이런 이게 100개가 나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뭔가 적자를 그냥 메꿔주는 시장이 데지. 늘어나는 예. 방식, 시장이 성장하는 방식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면 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를 제시해도 저분들의 귀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장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밥그릇이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책 없수다 하면서 다만 이런저런 자잘한 이제 어려움들을 긁어주겠다. 이것도 고마울 수는 있지만 지금 상인들이 바라는 것에 이제 임계치에는 시장을 돌파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 초기에는 자신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시장 구조, 생태계를 바꾸겠다, 구조 개선하겠다, 산업 구조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경제 지표와 특히 최악의 고용 상황에 발목 잡히다 보니까 조금 기재부를 필두로 해서 다급해진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최저임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네. 별로 유연한 그런 기대감을 저희가 갖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프레임에 갇혀 네, 있는 것 프레임에 같아서. 갇혀 있고요. 이것은 해법이 없습니다. 아까 평행선이라고 처음에 네. 표현을 하셨지만 평행선이 계속 갑니다. 이게 뭔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요. 자, 우선 정부 입장에서나 공공의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미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줄인다? 그럼 또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노동계가 들고 일어나죠. 그럼 정부는 또 다른 이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계가 지금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리죠. 그럼 유일한 방법 하나는 소상공인 쪽에서 요구하는 차등. 소상공인들에게 차등을 달라. 예.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결정된 이래 물론 초기에는 이게 나한해서 차등 적용 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통합된 이후에 차등 적용을 하면 이것은 학계라든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그 순간 이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본식을 좀 도입해서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해 주십시오. 이 요구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저는 받아들여져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깨지는 것일 수 있어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합니다. 그럼 다른 방안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확대를 정부가 주도해서 이 상인들의 박수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도 짧고 2, 3년 정도 바라봐서 조금 온도가 느껴지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55%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번 주 들어와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유예될 것이냐. 연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추석 때 민심이 한번 시끄러울 수 있고요. 추석 명절 시즌에 지금 태풍도 지나가고 이산가족 상봉해야죠.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추석 때 한번 우리가 설 밥상 물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네. 전 국민이. 그리고 나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 세대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 연말 정도에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미소 지을 수 있는 지표가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성과가 올라갈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라 그랬어요? 희망 섞인 표현일 뿐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엇박자는 어제부로 이제 청와대와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봉합을 했습니다만 네네. 장 실장도 열심히 이제 우리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심,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 좀 뭐랄까요, 좀 피 섞인 울분 이런 것들은 한 연말까지는 좀 유예하면서 미봉책으로 버텨볼 수 있는데 정말 2018년도 경제 지표가 실물 시장에서 체감되는 반등이 없다면 정말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하지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의와 국익 아니겠습니까? 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